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바로 사진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사진을 어떻게 넣어야 하고 몇 장을 넣어야 할지, 사진을 넣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방법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항상 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 사진 얼마나 넣어야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글만 있으면 상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사진을 너무 많이 넣기에는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사진을 꼭 넣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티스토리 블로그의 경우 초반에는 다음에 노출하는 것에 기대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구글과 네이버 노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개수가 중요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구글과 네이버의 경우 다음과 비교한다면 사진의 개수의 중요도는 낮습니다. 다음 포털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한 후 상위에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 본다면 1등에서 5등 사이에 있는 글에는 사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에서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사진의 개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네이버 웹사이트와 구글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1등에서 5등까지의 블로그를 살펴본다면 사진의 개수가 반드시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진이 전혀 없는 포스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본 것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했을 때도 사진의 중요도는 각 포털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다음 포털의 경우 사진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위 노출에 유리했지만 네이버 웹사이트 탭과 구글의 상위 노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진의 개수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진이 1개 또는 2개만 있어도 상위에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블로그 게시글에 사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다음에서는 저품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에서의 상위 노출에 좀 더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진을 넣을 때는 작성하는 글의 내용에 도움이 되거나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넣고 있습니다. 사진을 넣어 글의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경우 사진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구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미지의 권장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사용자를 생각하는, 사용자를 위한 페이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어떤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검색해서 들어온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브랜드에 대한 내용도 궁금했을 수 있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그 브랜드의 신발의 모습, 브랜드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색상이 있는지 등입니다. 즉, 해당 페이지에 들어온 사용자에게 있어서 브랜드의 신발 사진은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사진은 사용자에게도 좋고 사이트 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는 게시글에 사진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필요할 때 넣는 건 알겠는데 그럼 사진을 넣을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글에 노출을 시킬 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적용하신다면 보다 높은 페이지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바로 이미지 속도 최적화 작업과 이미지의 이름 설정, 구체적인 대체 텍스트입니다. 각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속도 최적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블로그 속 사진이 고화질일수록 선명한 모습이 사용자에게는 좋은데 고화질 사진을 넣게 되면 페이지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품질이 좋은 사진을 로딩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고화질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페이지가 느려 로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해당 글을 기다려서 읽기보다는 바로 X 버튼을 눌러 화면을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고화질의 사진이 좋은 점수를 줄 순 있지만 내 블로그 속도를 낮추기 위해 이미지의 로딩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진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사진 용량을 줄이기 위해 TinyPNG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TinyPNG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사진을 사용한다고 할 때 TinyPNG에 들어가 사진을 여기에 넣게 되면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inyPNG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가운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내가 사용하려는 사진을 눌러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8.1KB였다가 53.7KB로 이렇게 21%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이 줄어든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내 블로그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 시 사진을 넣는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의 용량을 줄여 속도를 최적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에 사진을 넣을 때 캡처 1, 카카오 이미지 등과 같이 글자를 수정하지 않고 넣는 것보다 사진의 이름을 설정하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영양제라는 사진이라면 이미지 001이라기보다는 영양제라는 이름을 넣어 설정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이름을 설정을 해둔다면 로봇이 이미지의 주제를 이해하기 더 쉽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체 텍스트입니다. 대체 텍스트는 알트 태그라고도 하는데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미지 이름 설정의 경우 사진을 저장할 때 애초에 이름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 알트 태그의 경우 페이지 속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위함입니다. 대체 텍스트는 블로그 글 작성 시 이미지 위에 버튼을 눌러 쉽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누르고 여기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대체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알트 태그라고도 하는데 종종 알트 태그에 키워드를 나열해 전부 채워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알트 태그에 키워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의도적으로 많이 넣어 설정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키워드가 알트 태그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스팸 사이트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키워드 삽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이걸 전부 다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기보다는 권장드리는 사항입니다. 만약 나는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경우 이미지 속도를 위해 용량을 줄이시는 것 하나만이라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반드시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 노출을 위해 좋은 점수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포스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그럼 이런 사진들은 어디서 얻어야 하고 적절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금수저가 되는 날까지 함께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